네, 검찰 수사의 칼끝이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자로 알려져 있는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 일가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 조금 전에 박주온 기자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문가에게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검찰이 적용하려고 하는 수사하고 있는 혐의들이 어떤 것인지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주된 것으로 지금 혐의가 있는 그런 죄는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죄가 되겠는데요. 네. 또 그 이외에도 어떤 부분이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아무리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예. 또는 뭐 주주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자체와 또 그 회사 자체의 그 재산과는 그 연관성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너가 그 회사 자체의 그 재물을 빼돌린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이 부분은 또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궁금한 게 이 사람이 지금 유병헌 씨가 이 세무그룹, 청해진 해운과 직접 관련돼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서류상으로. 네. 회사 내부 사람이 아니라도 횡령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예. 업무상 횡령이라면은 또 이제 그 보관 의무가 있는 자인데요. 그 네. 보관 의무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다면은 실질적인 그런 서류상에 있는 자들만 보관 의무가 인정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좀 더 넓게 해석한다면은 실질적인 오너도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고요. 네. 또한 배임죄는 뭐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고 배임죄는 보여집니다. 내부 인물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거군요. 그 내부의 범위를 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는데 네. 실제적인 오너이고 또 경영에 관여했다면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 성립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또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 탈세 이런 것도 지금 적용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유 전 회장 측의 그런 재산이지만 타인 명의로 이제 명의만 돌려놨을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법률 위반이 될 수 있고요. 영농조합 명의로 해놓고 그런 것도 다 해당되는 거겠군요. 영농조합이 실제 소유자라면 네. 뭐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유는 이제 하고 있으면서 명목상으로만 해놨다면은 그 부분은 이제 법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국외재산 도피.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처벌수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에 있는 그런 죄인데요. 도피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심지어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굉장히 심한 벌인데요. 그렇군요. 지금 나오는 정황들로 봐서는 50억이 넘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예, 그렇다면 법정형은 이제 그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뭐 그 다음 문제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외환관리법 위반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외환 거래는 네. 외국환 거래는 굉장히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국으로 쉽게 자금을 내보내고 또 들어오고 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건데요. 예. 특정한 미리 신고한 그런 그 방법과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런 것을 위반하고 몰래 했을 경우에는 예.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또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래픽 잠깐 빠졌는데 강요는 어떤 경우에 지금 적용할 수 있어요? 형법상의 강요는 사실 네. 그 폭격 또는 협박으로 어떤 그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행동을 하게 했을 경우에 성립되는데요. 예. 지금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강요죄 성립 가능성이 뭐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만약에 유 회장 측 일가 좀 그 높은 그런 층에서 예. 그 아래 그 직원들에게 협박을 통해서 의무 없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 예. 그 경우에는 또 이제 형법상의 강요죄 성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그 없겠습니다. 사진 작품 뭐 하나에 얼마에 샀다요? 50억? 가장 비싼 건 또 수백억에 수백억에 샀다고 하네. 네네. 그런 그런데- 것도 이제 강제로 사게 했다면 그렇게 입증된다면 그것도 강요 혐의를 맞습니다. 적용할 수 어떠한 협박이 있었다면, 네. 협박을 통해서 강요했다면 그럼 네. 강요죄 성립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이 유 전 회장이 지금 그림자 경영 또는 유령 경영을 했다고 하고 서류상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고 지분도 안 갖고 있는 것으로 돼 있고 네. 이런 부분을 입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 만약에 예. 지금 심증은 충분히 있는 상황인데 네. 물증이 만약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을 그런 우려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현재 이게 수사기관에서 여러 가지 수사를 강도 높게 함으로써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접적으로 그 회사에 등기된 이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 경영에 관여를 해서 정말 오히려 대표이사보다 그 위에서 경영행위를 했다면 그에 대한 그 책임은 충분히 물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한 증거를 찾는 것이 문제긴 한데 지금 현재 그 수사기관의 의지라든지 아니면 국민적인 공분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내부의 그 제보자도 이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뭐 열심히 수사를 한다면 충분히 증거를 찾는 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 숨겨놓은 재산들 또는 차명으로 된 재산들 이것이 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판정이 되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고로 다 환수를 일단 해드릴 수 있는 겁니까? 일단 단순히 숨겨놓은 재산이라고 해서 네. 모두가 그 추징 또는 몰수 대상이 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재산을 숨겨놓은 것이 어떠한 범죄 행위의 범죄 행위에 제공된 물건 또는 범죄 행위로 인해서 취득한 물건인 경우에는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여러 가지 범죄의 그 항목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이 회장 일가에게 어떠한 죄가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실질적인 추징 여부가 가능하겠고요. 만약에 범죄가 인정돼서 벌금이 예전에 얼마 전에 황제노역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건처럼 벌금이 많이 부과돼서 확정이 된다면 그에 대한 그런 추징은 가능하겠죠. 다만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아니고 형이 확정된 후에 벌금에 대한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이 판결이 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받아낼 수 있기 위해서도 재산을 미리 확보해 놓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고요. 사실은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네.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요. 이것을 수사를 해서 숨겨놓은 재산을 돌려놓고 찾는 것이 네. 추후에 있을 민사소송을 대비하는 목적이라고 보기는 약간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국가의 경찰력과 그런 수사력을 동원하는 것은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한 것인데요. 예. 그 결과 그리고 찾아낸 결과 드러난 재산이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민사적인 책임 재산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예. 이번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엄격한 수사 자체가 네. 민사적인 것을 목적으로 직접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 국가가 먼저 보상을 해놓으면 배상을 하면 네. 그다음에 청해진 해운을 대신해서 해놓으면 그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절차에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가가 그런 범법 행위를 한 그런 사람들 대신해서 민사적인 책임을 미리 배상을 했다면, 예. 규정이 있어서 배상을 했다면, 네. 그 후에 다시 범죄를 행위를 한 청해진 해운이나 오너 측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수사 결과 드러난 재산이 있다면 당연히 그러한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박주훈 기자 보도를 보니까요.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 핵심 계열사들이 이런 페이퍼 컴퍼니들이 여러 개가 이름이 아주 희한한 네, 페이퍼 컴퍼니들이 있고요. 네. 무슨 새 이름 같은 것도 있고 네. 여기다가 200억 원이 넘는 돈을 무슨 고문료, 컨설팅 비용 이런 걸로 지급을 했고 그러나 네. 실제 컨설팅은 안 했다고 그러고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법을 적용할 수가 있고 네. 이 돈이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어디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좀 추정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조금 전에 그러한 수법은 굉장히 고전적인 수법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기업체에서 이제 물품 대가를 계약 금액을 부풀린다든지 아니면 하지 않은 계약을 한 것처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비자금 조성하는 대표적인 수법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경우에는 역시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가능성이 가장 먼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그건데요. 네. 특히나 배임으로 인해서 얻은 이익액이 50억을 넘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아주 엄한 처벌이 예상되는 그런 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법조계에서 혹시 이 청해진 해운이나 또는 이 구세모 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전에 어떤 도는 얘기나 소문이나 좀 들어보신 것 있었습니까, 변호사님? 사실은 아주 옛날 얘기죠. 사실 청해진 해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된 이슈가 된 회사는 아닙니다만 예. 예전에 세모그룹 같은 경우에는 한강 유람선 관련해 가지고 이제 비리 네. 전 대통령의 형제와의 예. 그런 비리 의혹도 있었지만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혹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권력과의 유착 혐의가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 예. 그게 오히려 더 신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돌았던 적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모 종교단체와의 관련성이 있지 않는가. 예. 그런 비호라든지 권력층에 그런 것도 얘기는 좀 있었는데요. 이번 얘기가 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많이 밝혀져서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고 예. 또 처벌받을 부분이 있으면 좀 처벌이 엄격하게 돼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우려랄까요? 또는 예상이랄까요? 되는 부분은 이게 종교로 얽혀 있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끝까지 충성심을 발휘해서 어떤 진술이나 아까 내부 고발이나 네. 또는 제보나 이런 것이 기대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끝까지 진술을 부인하거나 그렇게 되면 수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현행 한국 형법상, 형사소송법상 증거 제출을 수사를 해서 증거를 모아서 법정에 제출해서 처벌을 구할 의무는 예.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검찰에게 있거든요. 예. 범죄인이 기소된 피고인이 내가 무죄입니다. 라고 증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형사 시스템상. 그렇다면은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그런 말씀해 주신 종교적인 특성상 증거가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상 이미 일부 언론에는 예.
좀 전에 이제 그 모 종교단체에 몸담았다가 나온 그런 전 신도들의 그런 증언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그 현재 그 청해진 해운 등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 전원이 충성을 100%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간에 이탈자라든지 제보자는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되고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나라의 그 경찰과 검찰의 수사력은 굉장한 수준입니다. 사실 그래서 의지만 갖고 정말 그 목표물을 정해서 수사를 한다면 네. 어딘가에서 증거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유병헌 전 회장도 다음 주에 소환 아마 일정이 정해질지 모르겠다라는 그 보도가 있었고요. 네. 본인이나 또 해외에 있다는 둘째 아들 핵심 인물인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이들이 소환에 응할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소환에 응할지 여부는 사실 예상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사실 지금 같은 전 국민이 분노하는 상황에서 예. 사실상 뭐 국내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현재 그 소환 대상인 그런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국적인지 아니면 국적 자체가 이제 외국인인지 예.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현재 계속 문제가 되고 지금 법 개정이 요구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예. 참고인에 대한 강제 구인 제도가 현재 없습니다. 외국에는 많이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 혐의가 추상적이나마 드러나서 적어도 피의 내사자 또는 피의자가 되어야 이제 강제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데요. 신병을 확보해서 현재 그 참고인에 대해서는 강제 구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냥 그 버틴다면은 사실 그 수단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좀 더 진행해서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이 된다면 뭐 범죄인 인도법이 있고요. 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상호주의에 의해서 어느 나라에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예, 예. 충분히 그 범죄인 그 소환 요청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예. 앞으로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충분히 수사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유병헌 전 회장은 국내에 있는 거죠. 아들은 지금. 예,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은 예, 밖에 본인은 있고요. 현재 그 국내에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자제들은 아직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그 정황들, 밝혀진 네. 사실들로만 놓고 보면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나 피의 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습니까? 요건이 되는 것 같습니까? 유병헌 전 회장이. 유병헌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네.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만간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다만 이제 그 형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혐의가 얼만큼 입증되었는지 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이 드러날 바는 없는 것 같고요. 좀 더 수사 진행 사항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재산이 뭐 그 변호사 통해서 처음에는 100억 원 있다고 했다가 또 어제는 말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100억 원이 그렇습니다. 아니라 몇백억 네. 원이라고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100억 원이 재산이라고 밝혔는데 그러면서 전 재산이라고 특별히 또 굳이 단서를 붙였습니다. 전 재산 100억 원이고 이거를 기부하겠다 했는데 사실 전 재산이라는 걸 굳이 붙인 것만 봐서도 사실 전 재산이 아니라는 의심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실제 그 여러 가지 제보를 통해서는 수천억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아마도 좀 더 이제 인정하는 범위가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서 예. 그 부분 역시 뭐 국세청이나 검찰이나 경찰에서 밝혀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병헌 전 회장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 전망을 손수호 변호사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